나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가장님이 또 나가지 말라고. 지웅씨, 몇 년만 좀 참으면 정규직 꼭 시켜준다니까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참으세요. 눈 감아줄 테니까 나가서 인터뷰도 다 하고 방송도 다 해요. 근데 제가 양심상 팀원들 버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뭐 이제 북한의 이제 고위급 대상을 한 명 앉히고 일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패널을 앉혀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이고 또 한국 전문 패널들이 교수님들이 앉고 또 북한 고위급 패널 뭐 안찬일 박사님 뭐 두루두루 뭐 한국에 하여튼간 와 있는 높은 간부님들은 거의 다 만났어요. 심지어 제가 김현희 씨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하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나오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연동이 돼서 강연을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부르는 강연이 오히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노래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언니,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나간다는 게 정말 좀 큰 거잖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저는 정말 지방에서 이만큼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전 집에서 방걸레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 우리 고향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쟤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전 진짜 모를 때였어요. 진짜 몰랐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또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니까 새로운 탈북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북한 소식을 먼저 접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뉴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접해야 되고 계속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뭐 인터뷰도 하게 돼서 최근 북한의 소식. 근데 북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재 체제는 그대로고 사람들 올가면은 그런 올가미만 더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 쪼이는 거. 갈구는 거. 네. 정식적으로 월급 받은 거 공무원 하면서 월급 받은 거 아닙니까? 첫 월급 딱 받은 느낌 어땠어요? 아니 월급은 그전에도 받아봤어요. 어디서 제가 받았습니까? 대학교 때 이런 알바도 해봤다니까. 어떤 알바요? 한금성 알아요 여러분? 한금성? 몰라요. 한금성 몰라요? 몰라요. 2006년도, 2007년도에 한금성이 대한민국이 유명했다니까. 그게 뭐냐면 컴퓨터 게임방에 가면 사람들이 이게 돈을 막 넣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몇 개 떠요. 그러면 한금성 하면 마이크 탁 치고 이쁜 아가씨가 6번 테이블 한금성 터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뭔데 그건? 말하자면 게임이에요. 게임. 잭팟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럼 걔네는 그냥 10,000원짜리를 이만큼 가져가 계속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금성 터지면 거기 문화상품권 가짜 문화상품은 이만큼 나와요. 거기에 그 가서 돈 받고 내 가서 돈 받고 근데 내가 돈 바꿔주는 거 했다니까. 네. 이게 요만한 칸에 들어가서 나는 이만한데 현금 딱 넣고 CCTV 딱 2개가 나를 비치고 있어. 나 돈 깼고 튈까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화상품권 가지고 오잖아요. 컴퓨터에서 뽑아갖고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5,000원짜리 가지면 나는 4,500원을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500원을 떨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바꿔서 마지막에 500원이든 2,000원이든 남아도 안 되고 불어나도 안 돼요. 딱 맞아야 돼. 거기서 월급을 한 대학교 때 방학 기간에 2달을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200만 원씩 그리고 팁까지 주거든요. 봤어요. 돈 좀 벌으셨네요 그때. 애기 키우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청에서 월급 받아봤을 때는 200만 원 안 되고 150만 원도 안 됐어. 왜냐하면 4시간 계약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뭐 그 다른 데 비하면 정말 많이 준 거예요. 또 저희 아들 밥값까지 줬어요. 그리고 교통비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게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서울시청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돼서 서울시청을 나왔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앞쪽으로 좀 가서 우리가 그럼 금방 하나원에 나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방출돼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그 느낌 기분은 어땠나요? 왜냐면 여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사실은 1년에 평양에 이제 2달씩 놀러 가다 보니까 평양에 그 1백화점, 2백화점, 낙원백화점, 강복백화점을 다 둘러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강복백화점에 가서 제가 제일 희한했던 곳은 바로 그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인형에다가 이렇게 딱 입혀놓고 파는 거였어요. 네. 근데 나도 그거 사고 싶어서, 나도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사고 싶어서 줄을 섰단 말이에요. 네. 줄을 섰는데, 아니, 이거는 위화바꿈돈만 됩니다. 일반 돈은 안 됩니다. 가서 위화바꾼 돈 바꿔오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위화바꾼 돈을 바꿔야 되는데 북한 돈을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은행 돈을 외화 바꾼 돈을 바꾸려니까 3대1인가 4대1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샀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마트를 딱 처음에 가봤어요. 이마트를 가봤는데 물건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러면, 야, 그냥 이 카트에다 물건을 막 실었다가 더러 막 거기 사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또 넣고 막. 그 치우는 사람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아무튼 물건을 담았다가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다 넣고 딱 필요한 것만 또 먹을 거 사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물건이 너무 널린 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 가봤는데 사실은 청진의 수남시장보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작은 거 알아요? 맞아요. 네, 평성의 그 시장이나 청진의 수남시장, 남포시장보다 우리나라 이 재래시장은 잽이 안 돼요. 근데 물건들이 다 좋고 그냥 없는 게 없어. 가격도 너무 싸. 근데 북한은 가격이 비싼 거 알죠? 그리고 물건이 몇 개 없는 거 알죠? 야, 그래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물건이 나만하는 나라로구나. 그렇죠. 정말 내가 평양 그 지하 백화점에 가가지고 야구르트 하나 사 먹기 위해서 내가 줄을 그 100명 뒤에 서가지고 꼬불꼬불 여기 예를 들면 분양 투기가 열지고 분양할 때 꼬불꼬불 줄 서는 거 알아요? 네? 청약할 때? 그것처럼 나 평양 지하 백화점에서 야구르트 2개 사 먹겠다고 그것도 많이 안 팔아요. 1인당 2개씩 팔아요. 그걸 줄을 서가지고 옆구들이 하면 안 돼요. 또 끼어들면 이렇게 서지 마시라요. 다 뒤에 가서 줄 서시라 이런다면 한 번 줄 서가지고 2개 사고 다시 또 뒤에 가서 줄 사서 내가 4개를 샀어. 4개를 사서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거 4개를 사느라고 내가 줄을 내가 서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니나 내가 이랬다니까. 그리고 억류관 국수 먹으려고 줄 2시간 서 있은 거 알아요? 맞아요. 와, 근데 여기는 뭐 쭉 들어가서 내가 담고 싶은 거 카트에다 휙 담아가지고 나왔어. 휙 계산하고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 야쿠르트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교회국장이나 그 중요한 어떤 그 팔 수 있는 어떤 지정된 그 분점 같은 거, 매점 같은데, 그리고 그 야쿠르트를 만드는 어디지? 식료공장 막 이런 데서 나와서 가끔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파는데 진짜 그 딱 2개만 주는데,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음료수도 골라 먹고 정말 보지 못한 어떤 예쁜 병에다가 일회용 한 번 먹고 버리는 게 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회용 병이 우리나라는 페트병이 쓰레기장에 가면 그냥 확 넘치잖아요. 북한은요 이 페트병 하나 있잖아요. 먹고 그 페트병 다 꿰질 때까지 그걸 아주 그냥 간수한다니까. 거기다가 술도 넣고 물도 넣고 기름도 넣고 그냥 있잖아요. 페트병이 꿰져서 금형이 나면 그걸 그냥 안 버려요. 또 그걸 아궁이에 넣어서 그걸 불살라 버린다니까. 그러네. 연료로 사용해내. 연료를 사용한다니까. 와, 그래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물자가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북한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북한에 있는 내 동무들 생각. 그러니까 친구들을 북한 동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 있는 내 학창 시절 동무들 생각 그리고 남자친구 생각도 살짝 나기도 하고. 하여간 그때는 어머니하고 큰오빠가 안 왔으니까 어머니하고 큰오빠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 하늘 아래 어쩌면 한쪽에는 물건이 너무 없어서 굶어 죽고 빈익빈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익부로 살고 있냐? 신이시여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잠깐 했다니까. 언니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제품이나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써본 경험은 없으시겠네요. 샴푸 써봤다니까. 근데 북한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샴푸라고 해서 한국 샴푸에다가 중국 샴푸를 댔다 섞어가지고 한국 거는 순도가 한 10%나 20% 되고 나머지 80%는 다 중국 거예요. 중국산. 그런데도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아주 그냥 여기서 파는 그 샴푸가 더 질이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 머리 감으면 샴푸를 이만큼 써야 돼. 근데 대한민국은 요만큼 써도 머리 막 거품이 일더라고. 쫙 이는구나. 난 그렇게 안 이는데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요? 저는 조심하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가 그만큼 질이 좋다는 좋은 거죠. 거죠. 이렇게 쓰면 거품이 일어요. 그 한 번 버리고 또 헹구고 요만큼 더 써서 난 2번 감거든요. 내 머리를. 그렇게 감고 이제 마지막에 린스를 쓰는데 사실은 린스도 북한에서는 아까워가지고 요만큼씩 썼어. 린스를 정말 아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요거는 정말 맛내기처럼 썼단 말이에요. 맛내기처럼. MSG. 네. 그런 샴푸도 늘상 뭔들 많아가지고 뭐 상품의 어떤 다양성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냥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점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단순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점은 24시간 불이 안 간다는 거. 물을 내가 깃지 않아도 된다는 거, 겨울에. 이게 제일 좋아요.
자, 하윤 씨 생각해봐요. 불이 안 간다는 거는 불이 있으면 밥도 불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덕션도 돌릴 수 있고 북한 여자들도 다림질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다림질도 할 수 있고요. 불이 있으면 세탁기도 여러분 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정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북한은 그냥 24시간 중에 2시간 전기가 와요. 그것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왔던 것 같아. 언니 지금 더 안 옵니다. 전 올 때 2009년이었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하루에 1시간도 못 봤습니다. 민가에서 저희는.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뭐 이제 축전지를 공장에 나가서 충전을 해오고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두부를 했단 말이에요. 돼지를 키우려면 두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망 갈라간다니까 망집에 그 전기 오면 전기 왔다 하고 두부 콩 불고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불이 하루 종일 안 하면 그것도 어떻게 망질해야 돼. 내 팔 떨어져. 이거 어처구니를 열심히. 이게 어처구니인 거 알아죠? 망에 꺾는 거 이거 어처구니라고 그러죠. 내 팔뚝이 그때 두꺼웠어. 아주 근육이 있었다니까. 동생하고 머리에다가 끈을 딱 등에 메고 동생하고 야 돌리자?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불이 와요. 그러면 철옹에다가 콩 딱 메고 야 가자! 그래서 동생하고 막 망집에 가가지고 두부 잉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어머님이 또 새벽 3시부터 두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힘드셨겠다. 그 두부 하는 게 힘 정말 많이 들기 그럼 때문에. 난 또 뭐 해야 돼? 물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부 하면 물이 많이 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 몰라요. 물 왜 많이 듭니까? 두부를 하면 두부에 있는 단백질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콩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소술을 둬서 이렇게 엉키게 하는 게 단백질을 엉키게 하는 게 두부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요. 그럼 물 길어야 돼. 내가 덕 3개를 채우는 게 나의 하루 임무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 깃는 것도 이거 아가씨가 물 기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만 깃는단 말이야. 근데 낮에 가면 또 이제 우물도 바싹 말라버려. 그러니까 두레박이나 바깥줄로 먹어요. 밤에 있잖아요. 1시나 2시 사이에 물 기르면 우물가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 거기다가 바깥줄에 딱 이래가지고 딱 명중해가지고 달을 덕무 삼아서 바깥줄에 가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줄 딱 이렇게 하고 또 철옹에다 휙 붓고 철옹은 하나 메고 우물가에 물 기는 예. 물 깃고 물 떨어지잖아요. 철옹에서 이마를 쓰르면서 한쪽 손을 또 바켓츠 들고 가는 거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철옹만 기르면 덕을 한 시간 남아 채워야 돼요. 근데 철옹하고 바켓츠를 같이 들면 내가 한 5-6번 기르면 그 덕이 물 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깃는 게 일상이 되어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물을 깃고 성인이 돼서도 물을 깃고 죽을 때까지도 물을 깃고 언니 손이 왜 이렇게 내가 이 물 기르면서 바켓줄을 우물 5m 밑에다가 딱 이렇게 끝매가지고 그것도 잘못하면 거리가 또 빠져요.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 바켓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채다 보니까 내가 팔 힘이 지금 근육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이 나 손 잡으면 진짜 언니 몇 년을 물 길었는데 이렇게 겨울에는 진짜 물 길어서 살았죠. 그리고 또 모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두부 하면 그 초물 나오잖아요. 그걸로 머리 다 감고 모욕하고 그걸로 또 이제 빨래 애벌 빨래 하고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전이 하루 종일 되지 않고 물이 24시간 나오는 게 이게 여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긴 뭐 좋은 부분은 한두 마디 말로 해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언니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언니가 혼자서 막 열심히 해서 나 엄청 쉬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이제 대한민국이 온지 이젠 20년이 됩니다. 엊그제 이제 총구를 피해서 몽골 국경을 막 뛰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감사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리 동포들이 정말 잘 사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지영 언니랑 함께 북한에서 탈북하는 이 과정 중에 또 정착하는 과정 중에 또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던 쭉 한 20년 가까이 사신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본인 채널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 유쾌하게 또 여러분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영 언니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